네, 안녕하세요. 저 강동문화재단 공연자치팀장 김승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작품 사진만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모멘텀을 참가한 거를 계기로 저희가 하게 됐던 공연들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만 보내도 되게 충분하겠다 생각했다가 앞에 두 분 하시고 조정용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뒤에서 굉장히 이렇게 쫄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사실은 공연 쪽에서 10여 년 일을 하다가 이 영국문화원에서 잠깐 일을 좀 했었거든요. 뭐 잠깐이라기엔 약간 긴 시간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시야 자체가 사실 공연에만 좀 국한돼 있다가 영국문화원에서 영국 사람들을 사실 만나고 영국 공연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조정용 본부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어떤 정보라던가 그 어떤 뭐 경험 이런 거에 대한 공유에 되게 열려 있는 거를 많이 느끼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거리낌도 없고 더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는 뭐 계속 배운다,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뭔가 뭐 견학을 한다, 뭐 파견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 제가 겪은 영국 분들은 뭐 문화원 시절에도 그랬고 제가 뭐 모멘텀이나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를 갔을 때도 그렇고 그들도 배우려고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얘기들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영국 거가 어떻게 우리의 방식이 어떻게 한국에 맞겠어라는 말을 제가 2020년대 이전에는 많이 들었었고, 뭐 모멘텀에 이렇게 가서 만났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더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뭔가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든지 간에 저희의 애티튜드도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일단 제가 2021년도에 온라인으로 그때 저희 그 팬데믹 시절이어서 아예 저희 해외여행 안 되던 시절이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처음 참여를 했을 텐데 그때도 이미 저는 약간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관객이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 구성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관객을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객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일단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린이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 공연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안전사고 하나라도 발생을 하는 경우에 그게 그 관객의 잘못이어도 저희한테 미친 여파가 너무 크고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두려움이 되게 커서, 그래서 연령 제한이 8세 이상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연장들이, 특히 공공기관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데, 그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저희는 뭔가 관객을 개발한다던가 어떻게 하면 뭐 확장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예술가들이나 공연 단체들은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의 감성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술적 경험을 넓혀줄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의논을 했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자료도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줌으로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저였어도 꽤 쉽게 줄 수 있을까? 왜냐면 막 몇 날 며칠 걸려서 만들었을 그 PPT 자료를 그냥 바로바로 주는 걸 보고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게 뭐 또 되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잘 살면 되게 좋은 건데 저희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움켜쥐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2022년도에 갔을 때는 2021년도에 온라인으로 만났던 그분들을 실제 대면하는 그런 경험이 됐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약간 시너지가 있었는데 굳이 차이를 느끼자면 사실은 저희가 그때 같이 가던 구성원들이 뭐 아르코에서도 가셨고 뭐 드라마turg 선생님도 있으시고 또 우란에서도 가셨는데 제가 약간 느낌이 너무 장사꾼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극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공공극장이어서 공공극장은 일단 연 단위로 예산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약간 한계인 거죠. 이렇게 플래닝을 길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이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다 깎였거든요. 근데 그 예산에 대한 결정이 12월 말에 의회에서 다 나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뭐 플래닝을 딱 짜놓고 특히
해외랑 약속을 해서 그들도 플랜을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반토막이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사기꾼이 되는 거다 보니 이런 거를 쉽게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공공극장 자체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2022년도에 그 모멘텀에 참가했을 때 저의 가장 큰 목적은 2023년도에 저희 극장에 올릴 공연 찾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공연장이나 단체분들 만나셨을 때도 아 우리는 어떤 뭐 강동은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위치이고 나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찾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분들은 되게 롱텀으로 뭐 이렇게 예술가를 지원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제작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약간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자 되게 좀 뭔가 내가 여기 맞게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니즈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뭐 페스티벌 디렉터라던가 프린지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극장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연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런 공연 어떠냐 저런 공연 어떠냐 소개도 해주시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공연이 있고 컨택해보고 싶은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컨택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때 만났던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정말 되게 금방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스티벌 디렉터가 아 여기 강동에 뭐 공연계 팀장인데 이 사람이 이 공연에 관심이 있어라고 메일을 저를 이제 참조를 걸어서 보내주니 진짜 답장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2024년 에어플레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에어플레이라는 공연을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작년에 했었고요. 저희 강동에서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강동에서만 공연을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대성공이었었어요. 6회 공연을 했고 저희가 거의 수익률은 많이 넘었고 관객도 거의 한 80% 유료 관객만 80% 넘게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공연장 분들도 공연에 대해서 물어보시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푸드라는 공연이랑 컨선 아더스라는 공연을 두 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푸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있었던 그때 그 공식 초청작 중에 한 작품이고요. 컨선 아더스는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2023년도에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 갔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작년 초에 갑자기 초청장이 날아와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모든 극장의 공연장 모든 나라의 공연장 사람들한테 다 보낸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단은 1,000파운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1,000파운드 지원을 받으면 아 숙박비는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내부적으로 허락을 받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그냥 한국은 저한테 보냈대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고 보냈냐라고 하니까 모멘텀 팀에서 소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모멘텀에서 그분들도 느꼈겠죠. 제가 공연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 걸 느껴서 왜냐하면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는 기본적으로 프로모터랑 프리젠터들로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에 딱 갔더니 다른 델리게이트들이 뭐 호주,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다 온 사람들이고 전부 다 극장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물론 정가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모멘텀 때 진짜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모멘텀은 장난이더라고요.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는 더 하거든요.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는 진짜 매일매일 공연을 봐요. 그래서 제가 6일 동안 에딘버러 페스티벌 공연까지 해서 한 19개를 봤어요. 가장 많이 본 날은 6개 본 날도 있고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 세션에 다른 그 동료들을 만나면 다들 이렇게 눈이 퀭해가지고 너 어제 뭐 봤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놓쳤던 공연도 있고 그들이 놓쳤던 공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보는 눈은 사실 다 비슷해서 그리고 관객층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 델리게이션 11명 저 포함해서 11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거든요. 스코틀랜드 맛집이 뭐가 있냐고 그냥 맥도날드 가면 되지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보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그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의 작품을 출품한 그런 프로덕션이라던가 그런 예술가들도 다 만나는 미팅 자리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그 컨선 아더스라는 작품이 어쨌든 제 눈에 좀 들어오기도 했었고 관심이 갔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초청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 작품 중에서 만약에 그게 이렇게 뭐 메이드가 되면 이렇게 저처럼 부르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또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에서 펀딩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저쪽 팀들도 사실은 그 스코틀랜드에서 펀딩을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르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그런 타이틀이 하나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이 뭐 모멘텀과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가 다 하나로 어쨌든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고 되게 좋은 여러 면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생각도 그냥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해외로 이렇게 출장을 가서 이렇게 뭔가 축제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저희 나라 프로그램도 가봤거든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정말 되게 여유 있고. 근데 저도 연극문화원에서 제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모멘텀 참가해서 되게 반성했거든요. 아 그때 내가 짰던 프로그램에 오셨던 델리게트들도 진짜 고생하셨겠다. 그게 정말 되게 촘촘하게 시간을 짜서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게 강하게 깔려있는 전제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사실 오늘 어떤 분이 오신지를 잘 모르고 그냥 제가 되게 맘 편히 온 건데 아무래도 이 모멘텀을 만약에 그 신청을 하실 그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냥 원하는 거를 촘촘하게 다 적으시고 그거를 제안을 하시면 그런 것들 정말 7, 80%는 다 얻어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